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푹하고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상태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심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서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생기느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모든 분야에서 명료하고 확실한 것이 줄어들고 불확실한 것이 많이 이제 생긴다. 이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산유국 오페크 기구에서 기름을 좀 많이 생산해서 좀 예전처럼 좀 기름을 좀 많이 생산을 해서 팔면은 세계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게 그 경기가 좋으면은 석유를 또 많이 씁니다. 많이 쓰게 되면은 또 많이 생산해야 되고, 적게 이제 불경기면은 적게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값이 물가 영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석유가스, 석유라든가 가스 비용이 좀 싸지면은 물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거는 가장 영향이 큽니다. 지금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좀 많이 생산해 가지고 값이 떨어지면은 물가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제가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 산유국들의 기름이라는 게 매장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그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를 탈피하고 새로운 그 대체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석유라는 게 그게 끝없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산유국들이 왜서 아끼면서 생산하겠어요? 펑펑. 이거는 석유를 아무리 생산해도 끝없이 나오는 것이니까
괜찮다 해서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석유가 이게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살아갈 그런 방향을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까지 석유를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겠는가, 한정되어 있다. 참,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몇천 년에 있는 그 성인들, 제가 한자 한문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 옛날에 그 성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절제를 하라 그러니까. 만물, 절제를 하라는 얘기가 몇천 년 전에 그 성인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물처럼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한대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 양이. 그러니까 절물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절물이라는 건 그 절약을 한다는 그 절약할 절, 마디절자를 쓰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만물 물자예요. 이 세상에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갖다가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일만자 쓰고 물건 물자 씁니다. 모든 것이 있는 게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게 몇천 년의 그 성인들이 어떻게 그걸 그 앞을 내다보는 예견자답게 이렇게 말을 했는지 참 신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는 거겠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그런 할 때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에너지가 가스값이 옛날처럼 좀 많이 생산해가지고 싸게,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처럼, 그렇게 하면은 물가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이 안 나기 때문에, 유류세를 예전처럼 걷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안정됩니다. 석유값, 가스값이 떨어지면 모든 그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 가스 요금 다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에너지, 전철, 버스, 다 석유를 쓰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산유국들이 많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석유 재고량이 바닥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도 이게 언젠가는 재고가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껴서 생산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생산을 하려고 많이 과잉 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압니다, 그 사람들도. 아니, 석유가 아무리 파헤쳐도 끝없이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에너지 부분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싸지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먹는 것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난방도 해야 되고,
자동차도 굴려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하는 전부 다 에너지는 해결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지금의 이거는 농산물, 우리 먹고 사는 농산물은 환경하고 직접 관계되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어떻게 갑자기 환경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이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오랫동안 이게 서서히 망가지다가 갑자기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확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때도 처음부터 병이 확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서서히 걸려가지고 나중에 알게 모르게 걸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도 하루아침에 확 좋게 바꾸기는 힘들다. 환경이 나빠지면은 우선 고온 현상,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농작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부 다 악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해결 안 돼요. 농산물은 가격 하락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물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너무 심하니까 아파트 짓는 것처럼 공장형 농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이제 재배를 좀 하자. 그런 이제 공장형 농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뒤덮어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환경 조건을 인간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인력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파트처럼 많이 지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건축비가 들어간다. 그렇단 얘기. 그런데 단지 나쁜 것은 공기가 나빠지면 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은 공기가 나빠지면은 사람도 비실비실해지고 농작물도 비실비실해져요. 그리고 농작물이라는 게 하늘에서 천년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고 또 태양빛을 받고 이렇게 자란 농산물이래야 풍부한 영양성분이 사람한테 좋은 영양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완전 광선이고 모든 것을 사람이 전부 다 해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정말 오리지널 농산물을 먹던 그런 거를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먹잖아요. 옛날에는 통일벼라고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통일벼가 나오기 전에는 벼 한 포기에 벼가 얼마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벼가 나오고서부터 한 포기에 아주 많이 벼가 달리는 것을 품종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유전자 변이입니다. 원래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이한 농산물은 아주 안 먹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많고 똑같은 면적에서 많이 달리는 거, 병충해 강한 거, 이런 걸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유전자 변이를 하든지 무슨 짓을 형질 병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병충해 강하고 많이 달리고 그런 걸
생산하는 게 품종 개량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양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생각을, 건강과 이런 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종 개량의 주 목적이 질적이 아니라 양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거. 그리고 웬간한 병이 걸려도 병충해에 강한 거. 요걸 이제 주안점으로 둬가지고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았을 때는 농촌에 부모님들도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아유 요즘에 뭐 300평에 그 전에 그 토종 그 벼씨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 뭐 벼를 심어봐도 뭐 한 5가마니 정도 나올 정도인데 이 통일벼 새로 생긴 품종을 갖다가 심으면은 15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뭐 너도나도 갖다가 심습니다. 그래요. 300평에 똑같은 벼를 심어도 품종 개량해가지고 많이 벼 이삭이 달리고 과일이 많이 달리고 도열병이고 뭐 이런 병에 강하고 그런 품종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통일벼가 또 나오고 그보다 더 많이 달리는 또 무슨 벼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품종 이름을 아직 기억을 못하는, 아직 이름 뭐 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농작물이 원래 우리가 닭 이런 것도 토종 닭이 사람인데 좋잖아요. 그게 바로 오리지널 닭이 사람한테는 좋습니다. 옛날에 닭 그다음에 돼지, 소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품종 개량을 하지 않고 토종 닭 아주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은 토종 닭 이런 것이 맛이 더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 제주도 똥돼지라고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유전자 변이를 해서 품종 개량을 하지 않은 그런 동식물이 인기잖아요. 맛이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분이 질적으로 풍부하고 천연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물만 품종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 모두 품종 개량을 합니다. 농촌진흥청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연구하는 품종 개량 전문 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동물이고 뭐고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달리게 하고 또 육질이 좋게 하고 맛이 좋게. 그래서 육질이 좋고 고기가 탄탄하고 아주 육질이 좋으라고 거세를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축산과에 잠깐 공부를 한 일이 있는데 거세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불알을 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 같은 경우에는 불알을 완전히 잘라냅니다. 물리적으로. 잘라내면은 순해요. 순놈이 순하고 아주 고기 맛이 육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참 먹거리를, 생산하려고 별의별 일을 다 저지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알을 잘라내요. 그러면 육질이 좋고 아주 살만 통통하게 찝니다. 불알을 그냥 놔두면은 성질이 고약해요. 원래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남자도 만일에 소처럼
거세를 한다. 그게 갈것자에다가 형세세자를 합니다. 거세를 한다 하는 거는 그 좀 유식한 말이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불알을 깐다. 소를 불알을 까도 아주 순하고 온순해요. 온순해집니다, 성질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불알을 까놓으면은 아주 온순하고 그렇습니다. 성깔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내시들이 있잖아요. 궁중에 근무하는 남자 내시는 전부 다 불알을 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독차지하는 궁녀들을 궁궐 안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내시 남자들에는 궁녀를 강간하거나 겁탈하지 못하도록 아예 불알을 까가지고 내시 그 시험을 볼 때에 바지를 전부 다 내려라 해서 불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내시에 들어가면은 밥벌이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낫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가 불알을 잘라내고 그 내시 응시한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취직하기 힘들어가지고 궁중의 내시 시험에 가장 첫째 조건은 불알이 없어야 된다. 불알이 있으면은 바지를 내려라. 그래가지고 불알이 있는가 하고 그 검사관들이 가서 봅니다. 이놈이 불알이 있는 놈이 응시했어? 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그 학문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죽지 못해서 자기가 자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불알을 잘라내고 내시 응시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다는 그런 옛날에 그 웃지 못할 야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알을 까가지고 이제 불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궁중에 들어가서 임금을 이제 상궁하고 모시는 그런 내시들은 불알이 없어요. 불알이 없어가지고 남자를 불알을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리면은 여자 생각이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손을 잡고 오늘 좀 키스하고 한번 안아달라고 이렇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는커녕 실증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겁탈을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궁녀를 강간을 하지 않겠지요. 만약 불알이 있으면은 강간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성강탈 문제가 생겼지요.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그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은 내시들이 이제 실제로 내시들이 불알을 깐 사람들을 문답을 해가지고 물어본 결과 여자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아무리 예쁜 여자를 봐도 생각이 전혀 없다. 남자 보는 것보다 더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알을 까가지고 불알을 잘라낸 사람들을 내시를 한 사람들을 통계를 이제 옛날에도 내보니까 그 돈 욕심이 제일 강하다는 겁니다. 내시들이 그 돈 욕심, 권력 욕심이 엄청나게 다른 그 불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시가 임금의 세력에 못지않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내시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딱 그런 사람이 그 불알을 까는 남자들이 특히 그 권력 욕심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렇게 이제 문답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기가 맛좋게 하기 위해서 이 항소라든가 불알 있는 걸 전부 다 잘라내야 거세를 시켜서 육으로 기릅니다. 그러니까 고기 소로 길러요. 고기 소로 기릅니다. 거세를 하게 되면은 암놈이나 똑같아요. 원래 그 암돼지나 암소가 원래 원래 그렇게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세를 한 고기들은 그 유구, 그러니까 고기 육자 씁니다. 소우자. 그러니까 고기용으로 소를 키우는 걸 갖다가 유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아지 교미를 시켜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낳게 하는 씨를 퍼뜨리는 씨를 갖다가 종모우라고 합니다. 종모우라는 거는 그 항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자가 수꽃 모자입니다. 씨종자 수꽃모 그다음 소우, 그래서 종모우라고 합니다. 종모우로 씨종자 수꽃모 소우자 해가지고 종모우는 혈통이 아주 좋고 항소 중에서도 아주 그 혈통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혈통 책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액을 받든지 인공 수정을 하든지 직접 교미를 하든지, 원래 동물은 교미를 시킨다고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교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교미입니다. 그 사길교자에다가 꼬리 밑자 씁니다. 원래 그 동물들은 꼬리 부분에 이제 그 성기가 달려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기가 작은 것 같지만 45cm나 됩니다. 그게 발기가 되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혈통 관리를 해가지고 이제 교미하든가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정액을 채취할 때는 의빈대로 채취를 합니다. 의빈대라는 거는 완전히 예쁜 암소를 이제 모형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가죽을 만들어가지고 안에는 완전히 그 내피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암소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항문 쪽에 그 성기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놈을 데려가면은 무조건 올렛하고 할 때 그 보조원이 싹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정을 하면 거기서 그 성기 바로 밑에 채취 그 그릇이 있어요. 그걸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액을 배출해요. 그놈들도 암놈을 봐야 자기도 흥분을 하면서 사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의빈대라고 하는 것은 그 빈자가 암컷 빈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웅할 때 암컷자, 수꽃웅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암컷 빈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의 그 암놈, 숨놈을 얘기할 때는 모빈, 빈우, 그 다음에 모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놈은 모우, 암놈은 빈우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그 소새끼 이 암놈, 순놈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소우자가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변으로. 그래서 이제 의빈대에서 이제 그 종모우의 그 혈통이 좋은 정액을 의빈대에서 채취해가지고 사람이 인공 수정으로 암놈 소한테 수정을 시켜가지고 송아지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다시 또 송아지를 많이 퍼뜨린다. 그래야 사람이 먹을 거 아니에요. 송아지가 많이 나와야. 그리고 또 소고기 맛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 먹으려면 맛이 좋아야지.
그 순놈을 불알을 안 까고 그냥 놔두면 맛이 없습니다. 비린내가 나고, 원래 그 사람도 남자가 불알이 있고, 그 순놈도 불알이 있으니까 성질이 고약해요. 그리고 아주 성질이 고약, 앞놈만 보면 한 미친입니다. 그 순놈들도. 그러니까, 그, 앞놈만 보면은 순놈들이 풀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안 먹어요, 며칠씩. 그러니까 순놈들이 바싹 마르고, 그,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은, 호라비 냄새 난다, 뭐 냄새 난다 하는 것도 성 호르몬에서 그 냄새가 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kg 이상 자기가 발전기가 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뭐 발전기가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가 28주기로 해가지고 발전기가 있긴 있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될 때에는 음낭이라든가 그런 데서 냄새가 3kg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순놈들이 찾아와요. 냄새도 맡고 울음소리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뭐 이런 거는 3kg까지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를 까면은 순하고 살만 퉁퉁 찌고 고기 맛이 좋다 해서 전부 다 앞으로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소들은 육으로 전부 다 거세를 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기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도 이제 점점 이제 품종 개량해가지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가 커야 되잖아요. 옛날에 원래 토종소라든가 토종닭 이런 것들은 원래 씨알이 작습니다. 원래 작아요. 여러분들이 사과라든가 뭐 이런 과일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싱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키가 너무 크면은 싱겁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과일도 적당히 커야지 맛있지, 너무 크면은 싱겁고 맛이 없어요. 퍼석퍼석하고. 사람도 키 크고 이러면 싱겁고, 사람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큰 사람은 싱겁고, 깡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과일도 자꾸 품종 개량을 해가지고 크게 많이 동식물도 황소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원래 토종 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유전변이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황소가 거의 뭐 500kg, 600kg, 뭐 거의 700kg, 800kg 이렇게 점점 이제 덩치가 크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황소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커야지 옛날에 조그마한 토종소 2배 정도 크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 마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뭐이든지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그런 게 지금의 환경 파괴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에너지는 산유국들이 어느 정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농산물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산물은 정산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기후 조건을 농산물이라는 게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환경 기후 조건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소새끼가 뭘 먹고 큽니까? 전부 다 초지에서 풀 먹고, 그 다음에 풀 같은 경우에는 또 바싹 말려가지고
건초를 사이로에 넣고 전부 다 잘라서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그게 날씨가 좋고 환경이 좋아야 초지도 잘 발달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람이 인공적으로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산물 먹는 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 파괴가 되면은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농산물이 해결돼 에너지는 뭐 바닥이 내래 금방 나는 한이 있더라도 산유국 단체인 오페크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내일부터 이제 많이 생산을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뭐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먹는 농축산물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쌀이라도 어디서 나오면은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는 게 뭐예요? 단지 그 에너지하고 먹는 것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뭐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은 또 질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이상한 병들 때문에 살기 또 어려워져요. 고약한 병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동사니 병균들이 버글버글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한두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고 또 공기 질이 나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그 폐렴이 많이 돌고 폐질환이 점점 많이 생긴다. 뭐 폐렴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나쁜 환경 조건이 최적의 자기들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담배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공기질이 나쁜 것이 더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질환이 창궐하게 됩니다. 폐렴이 사람이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폐가 나빠지지. 거기다 또 몸이 약해지면 폐결핵이 또 침범하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복 결핵 환자, 그러니까 비활성 결핵 환자들이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폐렴에 걸려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조금 피곤만 했는데 완전히 폐렴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입원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